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는 조계사로 갔습니다. 어제는 순복음 교회로 갔고 오늘은 조계사로 갔습니다. 옛날 대표 시절에도 한번 조계사를 네, 방문한 적이 갔었어요. 있어요. 네. 오늘 조계사를 갔는데 오늘 또 진우 스님이 한 45분 동안 꽤 긴 시간 이 대화를 한 모양인데 네. 진우 스님이 좀 따끔한 이야기도 하셨죠? 예, 따끔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그때 일어났던 일, 계엄과 탄핵, 이것과 가장 그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바로 거기서 맞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 다 참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계엄, 탄핵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 뭐 여러 가지 혼선, 야기한 거, 또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뜩이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데 그냥 설상가상격으로 더 그냥 심하게 만든 그런 거. 그래서 그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고, 저는 그건 굉장히 종교계의 큰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저 멘트고, 또 그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는 그 뭐 순수하게 다 인정하고, 제가 많이 부족했다, 제 책임이 크다, 제 책임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시인해놓고 토를 달았다 해도 토 단 건 없고요. 그 영상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 보십시오. 근데 국민을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인데 그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앞으로 스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좀 배우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오늘 진우 스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일차적 책임자 입장이 있는 분들을 일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참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파나 진영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만 바라보고 해나가다 보면 물극필반이라 라고 뭐든지 크게 다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극필반, 즉 어떤 사물이 극에 달하면 그렇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즉 지금의 어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떤 어렵고 어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 결국 이것이 어떤 극에 달하면 다시금 뭔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뭐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왔을 때도 그 물극필반 그 사자성어를 그대로 얘기해 준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물극을 하라. 그러니까 정치인은 오로지 국민반을 보고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 과거 그 이조 시대 때 당쟁하듯이 당파싸움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만을 향해서 진심을 다하고 그게 달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게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뭐 우리 댓글 보니까 이제 진우수님이 뭐 좌파다, 뭐 조계종은 원래 좌파다. 근데 뭐 꼭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뭐 꼭 그런 그 잣대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이제 개신교, 불교, 뭐 천주교 이렇게 되는데 지지난주인가요? 네. 왜 7대 종단에서 공동 성명서를 냈었죠. 그때. 탄핵 그 심판 결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존중하고 승복하자. 그러니까 지금 종교계에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이 이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거의 나라가 내전순으로 두 동강 나갔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종교계라도 나서서 뭔가 그거를 다시 봉합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 여든 야든 주요 정신들 만날 때 이제 종교계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이 종교계를 많이 만나는 이유도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이제 결론이 내려지면 우리 지금 아마 사회가 극심한 이제 혼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될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동안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이거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꽤 아마 이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는 또 반대로
탄핵을 찬성해왔던 분들의 뭐 어마어마한 시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제 종교계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 사회가 어떤 어려움에 극에 달했을 때 늘 종교계가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풀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1987년도에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시위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시위대들이 전부 다 어디 갔냐 하면 명동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럼요.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네. 거기서 농성을 했고, 그리고 경찰이 계속 진입하려고 그랬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끝까지 경찰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위가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개헌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일도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떤 긍정적인 발전을 하듯이 종교계는 결국은 우리 사부대중이라든지 또 이 기독교 신자들 이런 분들의 어떤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종교계가 움직여지면 이게 이제 종교계는 결국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호소력이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어떤 북콘서트나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종교계를 집중하는 게 그런 어떤 사후의 어떤 처리를 어떤 이 수습을 위한 그럼요. 저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이 원래 정치의 그 미션이 뭐죠? 그 조정하고 타협하고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조정과 타협을 해내는 이게 이제 정치의 핵심 기능인데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잖아요. 극한 투쟁, 뭐 극한 대치, 충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권 자체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네네. 한참 모자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종교계 큰 어른들 또 종교계의 어떤 그런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승복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야당도 행동으로 지켜보겠다라고 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정계 원로들이 저 국회에서 결의안이라도 좀 처리해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좀 묘한 게 네.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있잖아요. 네. 그 보니까 이 지금 기사화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용산에서 불편했다. 그래요? 이 사실은 어제 이 이재명을 향해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측은 이미 최후 변론 과정에서 승복하겠다는 걸 밝혔으니 이재명 당신이 분명히 밝혀라.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타겟팅한 거라고 보여지지만 근데 대통령이 확실하게 승복 입장을 밝힌 적이 있나? 없어요. 그 석동현 변호사가 2월 중순경에 본인 생각처럼 네. 대통령은 당연히 승복하실 거다. 그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지 네. 대통령의 명확한 승복 입장 표명은 없었어요. 없었죠. 최우진 쓸 때도 1시간 가량 했지만 그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었던 게 아쉽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기자들이 용산에 가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권성동 원내대표 승복한다. 어떤 결과든 승복한다. 이게 당의 입장이다. 오늘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용산하고 대통령실하고 사전 조율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요?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즉답은 피하고 오후에 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게 그 뭐 정리할 얘기는 게 있나요? 이게? 우리 30년 정치부 왕고참 우리 감각으로 보면 사전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승복하는 게 사전 조율하고 마시고 할 게 있나요? 그 지극히 당연한 얘기. 근데 네. 오늘 저기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아시아경제인가 거기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뭐냐면은 그 승복에 관한 메시지는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입장이다. 승복 관련 메시지가 없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이제 인용을 할 경우에 예. 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대통령실 뭐 한또 관계자가 그 매체에 네. 옳은 결정이라면 올바른 결정이라면 당연히 승복하지 아 않겠느냐. 그럼 뭐 당연히 승복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각 하나 기각 나오면 당연히 그는 뭐 승복하는 거죠. 그거 뒤집으면 뭐 네. 그 잘못된 결정이라면 불복할 수도 있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든지 승복하겠다는 지금 입장을 내라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올바른 결정이면 승복하고 나쁜 결정이면 승복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윤곽근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음. 자꾸만 그렇게 뭐 승복을 요구하는 거는 결론을 탄핵 인용이라고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거 아니냐. 아니 그거는 불쾌하다. 아니 그거는 승복이라는 거는 가치 중립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들리나 봐요. 윤곽근 변호사가 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사에 나와요. 예.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의미는 어쨌건 이거는 나한테만 적용되는 문제도 아니고 저쪽한테도 적용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채널A에 나와서 그 유튜브에서 뭐 당연히 승복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뭐 하여튼 승복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명시적으로 국민들 앞에 뭐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 지금 말씀하신 반응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 뭐 네. 이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 차분하게 헌재의 선거를 지켜보겠다 이거 말고 하여간 그 관련된 메시지는 내지 않겠다. 네.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저희가 이제 그냥 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헌재 결정 이후를 많이 걱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요 이 헌재 앞에 가면 단식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굉장히 아마 좀 극렬하게 투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러면 이게 딱 헌재 나면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때 아마 마이크가 막 떨어지고 뭐 위에 이 뭐죠 버스 위에 올라갔다가 그렇죠. 떨어지고 해서 네. 네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분이요. 네. 이제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봐요. 훨씬 더 심한 네. 거죠. 양쪽 다. 네. 아마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아마 이재명은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그냥 장애투쟁을 갈 겁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뭐 그때는 뭐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음. 그냥 그때는 뭐 총동원령을 내려서 거의 뭐 아주 그냥 거의 나라를 뒤집으려고 할 거예요. 내란 정도 수준으로 뒤집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이거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세이브 코리아나 뭐 정강훈 목사 여기서 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제일 지금 문제 아니에요. 뭐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헌재를 한 칸에 날려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별의별 적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몇 사람 죽이고 자기도 뭐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 뭐 부터 시작해갖고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요. 그러니까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합니다. 근데 네. 그때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문을 만들었어요. 네. 어떤 결과 나오든 승복한다. 음.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문까지 만들었는데도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는가. 네.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없으면 이것만 완전히 뭐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가지고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회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양쪽에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바라신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정말 이 사회가 어떤 결정이든지 수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고 오늘 한동훈 대표도 이와 관련된 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또 다시 한번 승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했는데 그게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요 거의 이 경찰 추산으로 어제 그저께 나온 분들이 한 1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12.3 개엄 이후에 나왔던 분들이 한 150만 6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거래나 연인원으로 계산하면
그럴 경우에 이런 어떤 에너지를 어떤 방식이든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좀 우리가 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키는 결국 대통령한테 있다 봅니다. 네.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갔냐에 따라서 저는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말 수습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저는 거기 결정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석방되고 나오면서 그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네, 고마움도 표시했지만 뭐 단식하고 계신 분들 단식 중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그 대통령 메시지 받고 단식 중단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형식적인 뭐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그냥 그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뿐만 아니라 네. 플러스 그 열혈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흥분한 나머지 어떤 그 일탈 행위, 뭐 파괴 행위, 뭐 폭력 행위, 뭐 이런 걸 이게 그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제를 호소하고 말리도록 하겠다. 네. 뭐 이런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것은 참 불만이 있지만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존중하는 게 보수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럼요. 혁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어쨌건 헌재가 비판받고 문제 많지만 그러나 그 헌재의 어떤 결정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보수의 가장 기본적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정부 상태 가는 거예요. 네, 무정부 아나키스가 상태. 가는 네. 거예요. 그냥 무정부 상태로 가서 그냥 거리에서 이기는 사람이 그냥 저거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그 문화일보에 그 기사가 났던데, 네. 뭐 스웨덴의 어디 뭐 연구소에서 네. 뭐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 민주주의 지수하는데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 한 단계 떨어져갖고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아, 이런 나라로 분류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뭐 할 겁니다. 이제 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지고 또 야당에서는 29번의 어떤 탄핵 시도 네. 뭐 그런 것들을 이루어냈던 이런 것들이 결국 독재화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출발점 뭐 그런 부분들로 아마 이 중립적인 기관에서는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승복의 정신 그리고 그럼요. 기존 사회 시스템에 대한 존중의 정신, 네. 법치주의의 정신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거리에서 힘센 놈이 뭐 다 하자 그러면 뭐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고 그냥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사태가 벌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